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TV입니다. 자, 아이고 왜 그랬어?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을 주셨어요. 물분자의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하셨네요. 뭐가 궁금했었냐면 수소 원자 사이의 각도가 왜 104.5도이고 물분자 내의 공유결합은 무엇이고 물분자 사이의 수소결합이 형성되고 전기적 쌍극성은 또 뭔가요? 뭐 이런 걸 질문 주셨는데 설명 다 드릴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산소는 잠깐만요. 대표적으로 산소는 16조 원소죠. 16조. 잠시만요. 왜 이래? 이거 누르니까 지우개가 되는구나. 갤럭시 탭 S6 좋네. 자, 볼게요. 산소는 16조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6개예요. 그래서 훈트의 전자전 표시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해서 H2를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H, 여기도 H. 그러면 일단은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을 물어봤기 때문에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을 먼저 정리하면 여기 비공유, 그다음에 여기는 공유. 자, 색깔 달리 공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면 비공유전자쌍이 두 쌍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이 전자쌍이 두 쌍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는 이 경우를 잘 안 다루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 경우를 설명해 주셨나 봐요. 이거는 이제 화학원에나 가야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요거를 좀 설명을 해주면 반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발력이라는 건 뭐냐면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고 그러면 전자가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 간에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 반발력이 존재합니다. 반발력이 존재해요. 자, 다시 말하면 요것도 전자잖아요. 전자죠. 오케이. 반발력이 존재합니다. 반발력이 존재하는데 중요한 건 이 반발력이 존재한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반발력의 세기가 매우 중요해요. 자, 매우 중요해. 반발력의 세기가 매우 중요한데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반발력의 세기는요. 비공유 전자쌍과 그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사이 그다음에 비공유와 그다음에 공유 전자쌍 사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공유 전자쌍 사이 얘네들의 반발력 세기를 비교해 보면 비공유와 비공유가 훨씬 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비공유와 공유예요. 그다음에 공유와 공유 사이가 반발력이 매우 작아요. 자,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뭐를 물어봤냐면 결합각이 즉 산소하고 수소하고 수소 요 사이의 각도가 104.2도를 왜 같나요? 이거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이 결합각이 왜 104.2도인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요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잘 봐요. 산소가 있으면 비공유, 공유, 수소. 그럼 자,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요 사이는 자, 여기를 1번이라 할게요. 좀 밝은 색으로. 여기를 1번. 그러면요. 그 다음에 여기를 2번이라 합시다. 그럼 여기도 2번이 되겠죠? 여기를 3번이라 할게요. 오케이. 그들 사이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뒀을 때 자, 1번이 의미하는 거는 00 그죠? 00. 자, 2번이 의미하는 건 비공 그죠? 비와 공유. 3번이 의미하는 건 비비 그죠? 왜? 여기 비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 그죠? 그럼 이들의 세기를 비교했을 때
잘 보세요. 이들의 밀어내는 반발력. 자, 반발력의 세기를 생각을 한다면, 자, BB가 가장 크다고 그랬죠. BB가 가장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 그 다음에 2번, 1번 순이에요. 오케이. 그럼 됐네. 3번이 가장 세니까 이 전자쌍과 이 전자쌍이 밀어내는 힘이 세.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각도가 큰 거예요. 큰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이 두 번째 2번이니까 요들 사이의 각도도 더 많이 밀어내겠죠? 더 많이 밀어내겠죠? 그러니까 3번이 가장 많이 밀고 그 다음 2번이니까 그러면 1번은 뭐예요? 공유와 공유전자쌍 사이에, 그쵸? 요 녀석이 가장 작은, 그죠? 가장 작은 반발력을 갖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치우쳐서 요 그림을 갖는 이유는 요 녀석 B와 비공유와 비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상대적으로 공유와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밀어낸다. 아시겠죠? 밀어낸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알겠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이 각도가 180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4.2도를 갖는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쌍극성을 나타낸다라는 얘기는, 자, 이제 요거는 쌍극자 모멘트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아, 이거를 그렇게 설명하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자, 쌍극자 모멘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쌍극자 모멘트 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쌍극자 모멘트라는 건 뭐냐면 벡터 값이에요. 벡터 값. 그래서 이 녀석들은 전기음성도, 자, 우리가 예전에 제 강의에서 분명히 전기음성도는 매우 많이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벡터 값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봐요. 자, 물 분자가 있을 때 이렇게 되죠. 또 다시 그릴게요. 봐요. 자, 요거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 이 벡터라는 걸 좀 라이트하게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사실은 우리가 이 벡터라는 개념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그게 벡터라는 개념을 도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벡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내가 이쪽으로 10뉴턴이 작용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쪽으로 10뉴턴이 작용했다. 그래 놓고 요 각도가 120도다. 이랬을 때 이 두 힘의 합력의 크기를 구해라 라는 거. 오케이? 합력의 크기를 구해라. 사실은 이게 벡터입니다. 사실은 이게 벡터예요. 그래서 이때 합력의 크기를 구할 때는 평행사변형법을 가지고 구하는 건데, 요렇게 해서 그럼 평행사변형법을 통해서 구했으니까 이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크기가 합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10뉴턴과 10뉴턴이라는 두 벡터의 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합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방향과 크기의 성분을 갖고 있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벡터라고 부른다. 근데 쌍극자 모멘트도 벡터 값입니다. 벡터 값. 오케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계산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거를 설명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음성도는요. 전기음성도는 산소가 수소보다 훨씬 크다고 그랬어요. 그럼 전기음성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공유전자쌍을 산소 쪽으로 더 세게 잡아당긴다라는 겁니다. 산소 쪽으로 더 세게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해봅시다. 쌍극자의 모멘트라는 건 벡터 값인데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화살표의 머리가 방향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그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뮤 값을 구할 때는 QR, 전하량 곱하기 거리,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이 구하는 과정은 설명 안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의미하는 요 표시는 뭐냐? 플러스 성질을 띠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플러스 성질을 띠게 되느냐? 전기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수소의 입장에서는 공유한 전자 하나를 이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의 입장은 플러스 성질을 띠게 된다. 그래서 뭐예요? 수소가 여기 있으면 산소가 여기 있으면 산소 쪽으로 공유전자쌍이 전기음성도가 산소가 크기 때문에 치우친다. 그래서 수소가 플러스 성질을 갖게 된다. 이 표시입니다. 아시겠죠? 이 표시예요. 이 표시. 자, 그러면 O와 H 사이에서 전기음성도를 통한 쌍극장 모멘트. 여기도 쌍극장 모멘트. 자, 근데 요 녀석이 쌍극성을 갖느냐 여부 판단할 때는 이 두 벡터의 합이 이 벡터의 합이 0일 경우에는 극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즉 무극성이다. 근데 0이 아닐 경우에는 극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좀 크게 좀 확대해서 그릴게요. 잘 보세요. 자, 산소 그릴게요. 좀 크게. 수소 그릴게요. 얘가 세게 잡아 당겨 갔어요. 이렇게 세게 잡아 당겨 갔어요. 그러면 보세요. 얘 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 그다음에 얘가 또 플러스가 되겠죠? 이쪽으로 간다. 그럼 두 벡터의 합을 구하려면 오케이? 어떻게 하느냐? 이 벡터의 출발점을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일치시켜 볼게요. 여기도 갖다가 이렇게 일치. 그러면 이 두 벡터의 합은 이렇게 도형을 그려야겠죠. 이렇게 도형을 그려야겠죠. 그럼 이게 벡터의 합이야. 그럼 이게 쌍극자 모멘트의 합 시그마 뮤거든요. 자, 시그마 뮤예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 시그마 뮤. 그러면 요거는 결국은 0이 아니잖아요. 0이 아니잖아요. 왜? 길이 성분이 있으니까. 0이 아니잖아? 아, 그러면 뭐야? 아까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의 합 시그마 뮤 값이 0인 경우에는 무극성. 자,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의 합 시그마 뮤 값이 0이 아닌 경우에는 극성이라 했으니 이거는 쌍극성을 띈다라는 얘기겠죠. 쌍극성을 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극성 분자다. 극성 분자. 물은 극성 분자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로 그럼 무극성 분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만 해봅시다. CO2 해볼게요. CO2. 자, CO2. 자, C 두둥 O 두둥 O 두둥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CO2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C가 O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려지나? 여기는 이쪽으로. 그럼 여기는 이쪽으로. 그럼 여기 C와 O 사이 이 길이 성분이 같네. 그럼 두 벡터의 합은 180도잖아요. 180도?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때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배웠잖아. 이쪽으로 10N 작용했어요. 반대 방향으로 10N 작용했어요. 그럼 이때 이 합력은 즉 합벡터 합력은 얼마가 돼요? 빼주는 거니까 0이 되잖아요. 아, 그럼 이때 이 CO2의 시그마 뮤 값은 0이 돼 버리네. 그럼 이거는 무슨 분자다? 무극성 분자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우리가 또 하나 질문 주신 게 뭐냐면 수소결합이 뭐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자, 수소결합이 뭐냐? 수소결합이라는 건 전기적 인력에 의한 분자 간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공유결합이 아닙니다. 보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물분자 뽕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FON과 H 사이에 얘와 얘 사이에 수소결합이 나타난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참 뒤에 배워야 될 거니까 이것만 얘기할게요. H2만 요거예요. 아이 졸라 그리네 이거. 자, 그럼 이쪽으로 잡아당기죠. 플러스 성질 띄죠. 물론 이제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성질을 띄겠죠. 델타 마이너스라고 부르고 델타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델타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그럼 또 다른 물 분자가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다른 물 분자 이거 지울게. 또 다른 물 분자가 여기 하나 있다 칩시다. 여기 하나. 그럼 요거.
그럼 여기도 플러스겠죠? 그럼 이 플러스하고 요 마이너스 사이에서 전기적 인력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물 분자 간 전기적 인력,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수소결합이라고 부른다. 좀 간략하게 좀 깨끗하게 그리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영상 찍을 때 항상 강조했던 건 분자 간 인력은 뭘로 표시한다? 점선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 분자 간 인력 중에서 가장 큰 결합이 수결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은 쉽게 끓일 수가 없는 이유는 이 분자 간 결합이 크기 때문에 쉽게 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쿨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